지난해 미국 증시 랠리를 주도했던 7개 기술주,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M7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월가에서 회자되는 새로운 투자 전략은 이겁니다. M&M. 기존 기술주 중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핵심 세 종목만 추려낸 건데요. 계속되는 뉴욕 증시의 옥석 가리기 현장,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M7 안에서도 주가가 이제 제각각이더니 결국은 이렇게 M&M 세 종목으로 좁혀졌어요. 네, 지난해 1년 동안을 보면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간 이 7개 종목, 이 7개 종목은 그야말로 닥치고 인상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떻든지 그 상태를 따지지 아니하고 M7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잘 되는 이런 M7 폭등 현상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주가라는 게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주가가 너무 오르면 밸류에이션을 위태롭게 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단기 순이익이 계속 많이 나오면 그 밸류에이션도 다시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 현재 지금 세계 증시를 흔들고 있는 이 M7 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또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이런 회사들이 회사별로 따라서 1년간 실적을 지내보면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어떤 회사는 실적이 받침이 안 되고 어떤 회사는 어느 정도 실적이 받침이 되다 보니까 이제 M7 내에서도 어떤 차별화가 오지 않겠는가.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너무 많이 오른 데에 따른 어떤 피로감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까지 겹치면서 M7 내에서도의 어떤 주도주 교체,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M&M. M&M은 마즈라는 회사가 만든 초콜릿 이름이에요. 원래 M&Ms라고 어포스트로피 S까지 더 붙입니다. 그러면 그 초콜릿이 MM이 있는데 그 MM의 다양한 상품들의 합성어를 M&M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여기서 착안을 해서 M&M의 첫 번째 M은 마이크로소프트, 가운데 있는 N은 엔비디아, 그다음에 끝에 있는 M은 메타, 이렇게 세 개를 일단 꼽는 그런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주도주가 세 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I를 한다는 기업들이 많지만은 사실 AI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서 주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이 GPU, 그러니까 반도체 칩은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메타가 최근 들어온 것은 저커버그가 뒤늦게 회심을 해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하느라고 회사 돈을 많이 날렸는데 이제 메타버스의 투자보다는 인공지능 쪽에 가겠다. 특히 메타는 AGI를 하겠다. 일반 인공지능. 예, 만능 인공지능이라고도 그러고 또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칩을 아주 싹쓸이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M&M이 반드시 잘 될 것인가? 그게 뭐 확정적으로 어떤 뭐 금과 옥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 하나의 전망인 거죠, 이것도?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전망일 뿐입니다. 밤사이에는 또 하나의 좀 신조어가 나왔어요. 어떤 신조어예요? M&M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파워풀한 AI5. 아, 여기는 M&M은 그대로인데 M과 N은 그대로인데 TSMC, 브로드컴, AMD 좀 새로운 종목들이 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M 중에서 메타가 탈락했죠. 그렇죠. 메타가 탈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그쪽 남아있는데 사실 메타는 지난해 워낙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좀 오른 측면도 있고 또 그 인공지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실적이 별로 없어요. 자, 지금 저는 AI 주도주 5인방이라는 AI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은데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다 아는 회사고 그 밑에 세 회사 그동안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AMD와 TSMC 그리고 브라드콤을 주목합니다. 자, 우선요 여기서 그동안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미국 회사들만 주로 언급이 되어 왔는데 뭐 독점적으로 언급이 됐죠. 그런데 TSMC는 대만 회사고 브로드콤은 싱가포르 회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AI 주도가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다음에 AMD라는 회사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GPU 생산의 1등이라고 하지만 그 엔비디아의 창업자인 젠슨 황이 AMD에 다니다가 AMD에서 몇 사람 데리고 이탈해서 나와서 만든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AMD가 그동안에 좀 늦어서 그렇지 하면 엔비디아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제2의 엔비디아라고 꼽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AMD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제2의 왜냐하면 자기가 못한데 그러니까 자기는 엔비디아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볼 때는 제2의 엔비디아가 맞고요.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이 이 AMD의 CEO가 리사 수가 이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과 오촌 당숙지간이에요. 오촌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 친척입니다. 또 고향도 타이완의 타이난시로 똑같고요. 그 반도체가 원래 쇼클리 반도체에서 시작을 했어. 그것이 인텔을 거쳐서 AMD, 엔비디아로 왔다. 물론 AMD가 실적이 아직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AMD는 아직 AI와는 멀었다 해서 주가가 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기술 개발 여부에 따라서는 엔비디아와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주목을 끌고요. 자, TSMC, AI5에 들어가 있는 TSMC는 참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같은 데는 어떤 이름에도 지금 현재 세계를 주도하는 종목에 들어가 있질 못해요. 우리도 한국에서 하나 만들까요? 예,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현재 국제적인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데 TSMC는 대만 회사인데 지금 당당하게 뉴욕 증시에 AI 주도주 5인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반도체, CPU 새로운 거 만들어내면 전부 다 TSMC에 주문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많이 뒤처져 있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지금 엄청난 적자거든요. 이재용 회장께서 지난 2017년 이후 사법 리스크 있으면서 법정에서 한 얘기도 시스템 반도체 살려내겠다. 아주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우위를 드러내지 않으면 반도체 시장에서의 패권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 우리로서는 TSMC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또 하나 회사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싱가포르 회사거든요. 싱가포르 조그마한 회사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회사가 뉴욕 증시에 AI를 주도하는 5인방에 올라갔다. 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네트워크 관련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셋탑 박스,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게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단자들이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가장 좋은 반도체, 가장 많이 만드는 데가 브로드컴인데 이게 AI 시대에 왜 중요하냐면 AI 시대에 클라우드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AI가 잘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AI도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된 AI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대목을 바로 브로드컴이 잡고 있거든요. 브로드컴은 싱가포르 회사가 미국에 있는 브로드컴을 인수해서 회사 이름도 브로드캠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싱가포르의 뭐 두 개 연합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퀄컴을 한때 인수하겠다 해서 퀄컴도 반도체 네트워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죠. 그런 면에서 AI의 5종목, 엔비디아와 MSC는 MS는 그동안에 M&M에도 들어가 있는 매그니피센트의 주도 종목인데 거기에다가 AMD, TSMC, 브로드컴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 대목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게 계속 저희가 이제 듣다가 보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팡5가 이제 태초에 있었던 처음에 인기어였고 M7이 나왔다가 패뷸러스 5, M5, F5도 나왔다가 AI5까지 왜 이렇게 월가에서는 워딩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게요. 그만큼 기술 변혁기에는 영구 패자, 장기 집권이 어렵습니다. 기술 개발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바로 탈락합니다. 대표적으로 팡이라는 종목, FAANG인데 이 팡이라는 종목은 사실 CNBC가 개발을 했고 우리 모닝벨에서 사실 제일 앞장서서 소개를 한 종목인데 그 중에서 팡에 들어가 있는 5개 종목 중에서 그 N이 뭐냐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별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다음에 지금 F5, 패블러스는 매그니피션트보다도 더 황홀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 M7에서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이 금과 옥조는 아니지만 하나의 추세와 트렌드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이 M7의 적자로 살아남고 테슬라와 지금 애플은 주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뭐 AI 테마주에 묶이기만 하면 주가가 오르던 시기는 옛날에 지났고요. 실질적인 AI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게 이제 주가를 떠받치는지 이 부분을 좌우하는 변수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이제 이슈가 변수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지금 머스크 리스크에 더해서 계속적으로 악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참 걱정입니다.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서학 게임즈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걱정이 돼요. 특히 올 들어서 서학 게임이가 집중적으로 지금 테슬라 주가 떨어지면서 마구 줍줍을 하고 있거든요. 저가 매수 전략을 하시는 분들 많죠. 예, 올 들어서 27%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그런데 M7에서 빼자. 그래서 F5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고 M&M에도 못 들어갔고 AI5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테슬라를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그런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독일 SAP라는 회사, 사프라는 회사 이 회사가 시스테매틱 어널리시스 프로그래밍이라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 회사지만 컴퓨터 하는 부서는 사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엄청나게 큰 회사고 독일에서는 시가총액 1, 2, 3위를 평정하는 그런 엄청난 회사인데 여기서 테슬라 전기차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지금 독일 시장을 막 개척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새로 지금 공장 짓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주도 기업이 테슬라 제품을 사지 않겠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물론 SAP라는 회사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언론 보도입니다마는 그만큼 테슬라가 신용을 좀 잃었다. 그런 한 단면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불매 선언하는 기업이 또 나오는지도 주목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야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일어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당시 이 사고와 관련해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법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실 시공 문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건설사들이 이렇게 강력 반발하는 이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국토부 계획은 오는 4월부터 이 건설사들이 영업 정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분위기 보면 뭐 예정대로 되긴 쉽지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GS건설이 아주 뭐 당당하게 우리 법정 대응하겠다. 국토부 조치 못 따르겠다. 그리고 국토부가 우리 의견을 안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GS 입장에서 물론 애로사항, 억울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순살자이라고 그래서 철근을 알면서도 빼먹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대목에서도 GS건설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죠. 또 억울한 일도. 그러나 법에 앞섰어요. 국민들의 평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석고대죄 죄송합니다 해도 국민들의 감정이 지금 삭지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대놓고 국토부가 들어주지 않았다. 국토부 얘기 들으면 청문 절차 다 거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것은 HDC 현대건설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 자, 공교롭게도 지금 HDC가 화정 아파트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됐어요. 당시 그때 그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사죄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법정 투쟁해가지고 아직도 영업 정지 안 되고 있어요. 영업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기업들의 얘기를 뭐 이런 것에서는 가처분을 그동안에 많이 받아들여 줬거든요. 그런데 GS는 오히려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전문 경영인 대신에 아들 허윤홍 씨를 사장으로 오히려 세웠습니다. GS 오너가 사세인가요, 이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창수 회장은 여태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물론 돈을 물어주고 있는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업의 신뢰는 그렇게 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지금 이 허시의 GS그룹 아주 그 한동안 LG와 한 편을 한 팀이 돼서 우리나라 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굉장히 훌륭한 가문이에요. 허만정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허준구, 허창수, 허윤홍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올라오는데 이 4대에 걸쳐서 지금 한국 재계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허창수 회장은 정경련 회장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그러니까 삼성그룹 등에게 미르재단 돈을 내라고 강요할 당시에 회장님이 허창수 회장입니다.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있죠. 허윤홍 회장은 금단 아파트에 순살자의 빼먹고 전문 경영인 자르고 아들을 들어왔단 말이죠. 자, 저기서 GS그룹에서 허만정 회장은 LG그룹에 돈을 대어준 뭐 나름대로의 기여자입니다. 그리고 한때 독립운동도 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존경받은 분이고 또 이대인 허준구 씨 이분이 GS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게요. 허만정 씨가 LG에 돈을 투자를 하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닌 이 셋째 아들인 허준구 씨를 LG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LG와 허씨와 구씨의 합작은 허준구 씨로부터 시작이 돼 있고 허준구 씨 부인은 또 구인회 회장의 조카 허철혜 씨의 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허준구 씨는 LG의 굉장히 핵심이고 그 장남이 허창수, 허윤홍이다. 그런 면에서 LG의 그런 찬란한 역사, 훌륭한 역사를 왜 이제 와서 금단 아파트 때문에 모두 다 망실을 하려고 그러냐 참 안타깝고요. 최근에 GS건설이 순살자이뿐만 아니라 하자자이 하자 1등이에요. 특히 개포동 저 4단지 거기는 침수자이 아파트가 물에 빠진다. 지난해 여름이었나요? 이게 홍수가 났을 지금도 때? 완전 해결이 안 되고 성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선대의 훌륭한 전통을 겸허한 자세로 좀 잘 이어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사실 영업정지에 이렇게 강력 반발하는 건설사들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영업정지가 상당히 그래도 센 처분인 거죠? 영업정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대신에 공사는
관계가 전혀 기존에 없습니다. 하던 것들은. 기존의 공사는 다 하는데 신규 수주를 이제 못 하는 거죠. 물론 타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요, 그동안 대기업들의 이런 영업 정지를 대부분 가처분으로 받아주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업 정지 처분 때문에 망한 회사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영업 정지 처분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삼풍 아파트라든지 성수대교 붕괴가 일어났을 때 그 아파트 회사들도 뭐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을 실수로 했은 경우는 좀 예외지만, 알고도 빼먹었다라는, 금담 아파트 철강을 알고 빼먹었다는 그 일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영업 정지가 아니라 영업 취소로 회사 없어지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나라는 뭐 영업 정지 해놓고 사실상 뒤에 법정으로 가면 다 받아들여주는 그런 어떤 솜방망이 처벌이 한국의 건설 부실을 계속 좀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게 행정소송 가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잊혀지는, 세간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